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끼고, 또 모으고, 그런데도 왜 늘 부족하고 불안할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2025년 12월 7일 현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축적이 아닌 배분이다라는 메시지인데요. 뭔가 거창한 말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잘 나누고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을 보면 고환율의 고금리, 그리고 수출까지 불확실하다고 하죠. 건설 투자도 부진하고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어서 내수 회복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처럼 무조건 아끼고 쌓아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현명하게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분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 에너지, 정보, 그리고 기회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배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고소득층은 돈이 많아도 소비를 줄이고 저소득층은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돈이 다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업의 이익이 고용 창출이나 사회 공헌으로 이어지지 않고 내부 유보금으로만 쌓인다면 이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 확대, 임금 인상, 협력업체 지원 등을 통해 이익을 사회에 배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자한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 형성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제공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자산 재분배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부가 소수의 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적절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이 배분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연대 강화 차원에서도 배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업, 질병, 빈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긴급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배분입니다. 단순히 국가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광명시의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웹검색 결과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지역 간 균형 발전도 바로 배분의 한 형태입니다.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원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던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도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배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미래 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자원을 배분하는 행위입니다. 교육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자원을 미래에 배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을 우리 사회에 배분하여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2025년 12월 7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사 문제, 저출산 고령화 심화, 양극화 심화 같은 수많은 사회 이슈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이나 지방 소멸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 질서도 미국 금융 패권의 균열과 아시아 자본의 유로화 이동 같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축적이 아닌 배분이다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좇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축적만을 외치는 사회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죠. 진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배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기회를 공유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죠. 배분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간을 축적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가진 시간을 잘 배분하여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휴식도 충분히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보다는 여러 활동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정보의 배분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죠.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지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기보다는 서로 나누고 소통하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치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듯이 우리가 배분하는 정보와 지식은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 7일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쌓아두는 축적을 넘어선 배분의 지혜입니다.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자원을 현명하게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사회 전체에서도 배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배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